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57% 하락하면서 3,122.56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81% 하락하면서 985.9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이 홀로 1조 6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3,961억 원, 외국인이 6,290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3,669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916억 원, 외국인이 1,514억 원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죠.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나영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달아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네, 잘 먹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는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요. 저는 배가 고프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알찬 정보를 얻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른 것만 봐도 저는 배가 부르니까요. 혹시 수익에 굶주리신 분들 지금 저희 방송 화면 보시면서 지금 바로 저희 오픈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우라고 검색하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일단 애플과 테슬라, 우리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경계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해 4, 4분기 중에서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봤을 때 이거를 연속해서 음봉이 출해된 게 사실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번 달 들어서 특히 과거에 한 달 동안 나온 음봉과 똑같은 많은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 워낙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물도 많이 출해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만약에 장 끝날 때 주식을 많이 사들인, 한 4조 원이나 사들인 분들한테 다음날 분명히 웃게 될 거다. 그런데 향후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비중을 오히려 축소하는 게 맞다. 꼭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반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조정을 보이고 말았다. 오늘 좀 분봉 차트를 저와 같이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무기력하게 계속 늘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강보합으로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좀 조정을 받다가 이내 현선물 동반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 재차 이제 반등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말미로 갈수록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내리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서 가장 약점이라고 놓고 볼 만한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이 좀처럼 매수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맞아요. 어제보다는 수급적으로 조금 저는 점수를 낮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원래 이렇게 낙폭이 클 때는 바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사시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하고 어제하고의 차이를 본다라 그러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매도 6천억, 기관이 4천억이니까 1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자금에 대한 규모는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비차익 매도라는 거는 매니저들이 또는 운용하는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 매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 컴퓨터가 막 돌아가면서 수수료 떼고 단 1원이라도 남으면 그 1원 먹으려고 끝까지 매매가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차익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 좀 주식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본인들이 회의를 하겠죠. 우리가 봤을 때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비차익 매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비차익 매도가 한 6천억 가까이 좀 나온 부분, 이 부분도 조금, 왜냐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거래일 동안 이렇게 굳이 의지를 가지고 줄일 만한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미결제 약정이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600여 개, 700여 개밖에 실리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 정도 미결제 약정이고 시장이 뭐 한 80포인트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오히려 연속성을 갖기보다는 다음날 반등 나온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 그렇게 빠졌는데도 웃으면서 내일 뭐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 초반에 반영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에게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전문가라고 나와갖고 뭐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고 뭐 다 좋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위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잘 얻으시길 바라고,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여러분들 뭔가 불편한 종목이 있다라 그러면 제가 이따가 리스크 관리 기법도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시장이 진정만 되고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경기 부양안을 막대하게 쏟아보려고 하는데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건 과하다. 그 방식은 아니다. 이런 형태로 아주 강력하게 대통령 취임식 하자마자 태클을 들어오고 나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 전국이 이양되는 과정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흉흉하게 탈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기관 매물은 거의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이 조금 더 흔들 가능성도 많으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장은 많이 빠졌을 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진정되는 거는 확인하고 산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막 우와 시작이다 싸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싸기보다는 항상 안전할 때 들어가자 말씀드리고, 제가 뭐 이 방송은 내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화수목을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도 같이 러닝메이트 같이 뛰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던져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전문가님 기억하시나요, 혹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방법은 뭐다? 뭐라고 하셨죠? 선택과 집중. 그렇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선택과 네. 집중이라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고 많은 전문가들 중에 여러분들은 나영호 전문가를 믿고 선택하고 집중만 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입장하고 들어오시면 돈이 되는 모든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또 이슈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최근에 대부 시스터즈도 그렇고 오늘 펄어비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했어요. 요즘 들어서 게임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게임주에 대해서는 네.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눴죠. 맞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라든가 뭐 음반이라든가 엔터, 뭐 영화 콘텐츠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오늘은 영화 콘텐츠도 굉장히 좀 셌고 뭐 네. 게임주에서는 이제 조이시티 또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체가 계절적으로 게임 산업이 가장 대목입니다. 그래서 신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게임 회사들이 단순하게 예전에 생각하던 뭐 이런 오락실 게임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누비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전자오락실 하면 떠올리는 게임들이 우리나라 게임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콘솔 게임의 대부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컨텐츠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외 출시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발하자마자, 그러니까 기대작은 뒤에 있고 이제 조금 먼저 덜 기대되는 작품을 하나 먼저 던져봤는데 벌써 그 이제 스마트폰 다운율이 1위가 그 10위 안에 바로 일주 만에 좀 들어가가지고 큰 맞아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는데,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 넷플릭스만 강세 흐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가 영화 콘텐츠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본인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외부적인 제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주 크게 누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40대, 제 나이 또래 되는 40대 초반 중반이 이제 돈을 주고 게임을 한다. 그리고 재구매율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한 달 한 번 써보고 마는 게 아니라 매달 재가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거의 통신사 그 이상의 움직임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어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장초반에 좀 올라오고 나서 시장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진정되고 나서 종목을 또 이 노란톡방에서 아주 잘 갈 종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임 종목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게임주 중에서도 잘 갈 수밖에 없는 게임주를 지금 알려주실 건가요? 지금 안 알려드리죠. 아, 네. 노란톡방에서 밀당을 제가 하신다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노란톡방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충분히 오고 많이 안 계신데요.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오기라 그러면 또 좀 그렇고, 오기라는 그런 나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무명의 나영호가 좋아서 굳이 번거로움을 불구하고 노란톡방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내일 아주 쭉쭉 제2의 조이시티, 제2의 컴투스 같은 종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넷마블도 지금 조금 기대해봐도 좋은데, 넷마블이 좀 복합산업 쪽에 성격이 강하니까 게임 자체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일 제가 아주 시원하게 상승할 만한 종목 노란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어제 방송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역시나 목표가 굉장히 크신 우리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분명히 게임주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신다고 추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죠. 요즘에 대통령도 직접 가입했다는 그린 뉴딜 펀드도 꽤 심심치 않게 좋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린 뉴딜 관련주들 이미 작년에도 꾸준하게 관심 갖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그린 뉴딜 관련주들? 일단 안타까운 부분이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힘을 못 썼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4, 4분기, 3, 4분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 4분기, 4,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게 유럽에서 이제 ETN이라든가 ETF를 통해서 이제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기업과 회사들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펀드라든가 이제 그 신탁으로 해서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현물에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기업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 종목들을 계속 밀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자금이 1조 원 들어왔다, 1조 원 또 들어오고 1조 원 또 들어오니까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다 보니까 수급웨이브로 해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도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환경 이슈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우리 목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을 2.9%를 감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2021년에서 23년 구간에서 다시 2024, 25년까지 또 3%를 추가로 감축을 하겠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이제 탄소 배출, 이제 그 탄소 총량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욱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은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선진 시장 대비해서는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 이제 뭐 LG전자, 삼성전자, 뭐 현대차그룹까지 다 포함해서 새로운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상 탄소 배출권이 지금 천정부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2021년부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과금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라고 딱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게 태양광 떠오르실 거고, 두 번째로 그렇죠. 태양광.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수소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절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풍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 겁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제 북미 쪽도 그렇고 중국 쪽하고도 인접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양국에서 또 이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대만 쪽에서 이제 해상풍력단지 본격적으로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더욱 육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풍력 에너지도 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정확한 종목 알 수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지금 풍력? 네. 뭐 풍력은 너무 제가 이렇게 방송이 갑자기 또 우선인데 제가. 노란통만 말씀드리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종목은 CS 윈드가 먼저 움직였죠. CS 그런데 윈드, 네, CS 대표적이죠. 윈드는 이미 한 차례 움직임을 좀 만든 상황인데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해상풍력 관련해서 밑에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게 CS 윈드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해상풍력단지 만드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빠르게 수혜를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좀 볼만한 종목 중에서 별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동국 SNC 같은 종목.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는 막상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그다지 좀 재미를 보지 못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고 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제 후성 같은 종목들 보면 거의 큰 움직임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언제 바람이 불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바이든이 선택할 행정명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먼저 하겠다고 한 게 파리기후협약 그 이전 단계로 돌려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리나라 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정말 풍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 매출 70% 80%가 다 미국 쪽입니다. 북미 쪽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풍력 관련해서는 지금 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거래가 한번 수반된다든가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된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미리 들어가서 기회비용을 상세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승산하면 된다. 그 타이밍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잘 잡아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제가 질문해서 얻어낸 종목들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바로 풍력에너지에서 동국 SNC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서 관련해서 후성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종목을 따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화면 보시고 입만 벌리고 계세요. 제가 열심히 떠다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영호 전문가가 정말 솔직하게도 이렇게 노란톡방만 계속 유입하면 너무 상업적이지 않냐 하면서 갑자기 두 가지 종목을 풀어주셨는데요.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 나영호 전문가가 알차게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우리 내외경제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새롭게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직장인 줄이니 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수익 보기. 맞죠, 전문가님? 네, 이 말 처음 듣고 그게 진짜예요? 정말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의문을 갖긴 했었는데요. 어제 바로 확인했습니다. 단 12일 만에 수익 600만 원을 보셨는데 수수료 빼고 500만 원 보셨다고 하셨죠? 네. 전문가님,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제 이어서 뭐 네. 오늘도 수익 난 것도 좀 자랑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잠깐 뭐 시세 확인하는 정도 또는 뭐 점심시간 전후라든가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잠깐 정도 이렇게 틈을 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전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시장을 계속 분석하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저도 하루가 바쁘게 이게 꽉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분들이 저와 비슷한 환경일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재테크에서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주식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10,000원에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50원까지 갔다가 20,000원 올라가 버리게 되면 맞아요. 나는 장중에 타이밍이 대응을 진짜 못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켜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내외경제TV와 함께 일하면서 네. 생각을 한 부분이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스캘핑이라는 건 언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장중 스캘핑을 해서 따박따박 한 달에 500만 원 수익을 내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내가 가능한 시간에만 매매할 수 있는 게 스캘핑인 거죠? 그렇죠. 스캘핑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한 호흡 먹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타하고의 스캘핑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얼마를 먹을지 사전에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게 스캘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상세하게 제가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란톡방 처음에 많이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나중에는 이분들 가지고 제가 무료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들여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나게 하는지 자연스럽게 자랑이 나게끔 할 거니까 지금 많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을 천천히 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뭐 해주셨냐면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 그게 진짜야? 그게 거짓말 진짜야. 아니야?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돼? 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했는데 자 이제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너무 어수선하죠. 오늘까지는 일단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뭐 특별히 이 증권사 홍보하려고 이 회사로 한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데가 동양종금이라 네. 동양종금이 이제 유한타로 바뀌었죠. 그래서 홍보는 그 회사 아닌 걸로. HTS인데 자 보면 오늘 역시도 제가 46만 5,500원 장중에 한 정말 짧은 시간 스캘핑 해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또 그렇게 수익을 내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 스캘핑이라고 하고 제가 이 매매하는 선물과 옵션이라는 거는 네. 시장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시게 되면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가 공매도만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ETF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뭐 정말 해상, 뭐 잠수함,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공매도까지 자유롭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주식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전투기와 맨주먹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싸운다 하더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 결론부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우리 내외경제TV 제가 이거 한번 야심차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윗선에 계신 분들이 그거 정말 가능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정확히 1,000만 원 입금한 다음에 매일같이 수익금 30만 원, 50만 원씩 출금하는 거 보여드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결국 누적 수익 535만 원 딱 1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13일 이제 만에. 예, 네, 저 장중에 이제 대단합니다. 바쁩니다. 제가 솔직히 장중에 좀 그렇죠. 바쁘기 정말 때문에 바쁘신 분인데. 또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이제 정말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종목이 많아서 제가 모시고 있는 회원분들 이 수익 많이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된다라는 거는 더 이상 검증을 안 받아도 되겠죠. 이미 너무 많은 분들에게 검증을 받았고 매일매일 저는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 체결 이건 어제 제가 공개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배우고 제가 싶어요. 배우고 싶으세요? 네, 지금 당장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매매 사인을 내가 뭐 이렇게 좀 리딩을 도와드리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좀 바쁘긴 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죠. 일단 근데 저는 네. 1,000만 원부터 만드는 게 일인 걸로 열심히 모아서 제가 1,000만 원부터 원하는 만들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네. 제가 이 매매 사인을 내는 걸 바로 뭐 삼성전자 삽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진입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거는 어제 제가 분명히 오해와 편견이 없게 오시라고 그랬죠. 자, 선물 옵션 하면 위험하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식만이 오히려 올라야만 수익이 나고 횡보 혹은 하락을 할 때 기다림만이 이게 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정말 단방향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스캘핑 하는 부분 제가 지금 이 장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6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낼 수 있다라 그러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주식을 가지고 불과 보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도 이제 한번 진입할 때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제가 말이 저금이 1,000만 원이지 100만 원 정도밖에 진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벌써 600만 원 수익을 냈는데 주식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드리다가 끝났는데 지금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천천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선물이나 옵션은 주식 계좌에서 매매, 자, 이건 제 출금 내역이고요. 선물이나 옵션은 주식 계좌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전용 계좌가 있고 그 여러분들의 연령이라든가 뭐 이제 과거 매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모의 매매를 하는 시간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여러분이 문의를 해보시면 이제 금융투자교육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융투자교육원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매매 실습까지 하고 나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때는 이 상황은 어디에서 해결한다?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저 혼자 수익 난 거를
저 혼자 600만 원 벌었습니다. 이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열을 다해서 이렇게 성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많은 자금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가능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투자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또 1000만 원이 보통이 대부분 1000만 원일 겁니다. 이거는 네.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도 너무 커요. 제가 매매 실제로 주문 체결 내역도 계속 보여드립니다만 제가 한 번에 매매에 진입하는 자금이 20만 원, 40만 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내서 600만 원 수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20만 원 진입하는데 이제 첫걸음 떼시는 분이 저보다 더 하시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천천히 한번 걸음마를 떼보자. 그 모든 교육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천천히 설명드리고 아주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와 함께 실시간 스캘퍼가 되는 단계까지 같이 제가 육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계좌만 만들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벌기가 정말 쉬운가요? 어제 분명히 600만 원 수익을 제가 확인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수익을 더 얻으셨습니다. 이런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벌기 수익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창에다가 종목의 제왕 나영우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나영우 전문가가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네, 노란톡에 올라온 사연 중심으로 지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분은 인바이오고요. 매수가는 16,450원, 비중은 1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종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이오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네.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한 8.7%가량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한다라 그러면 오늘 장이라든가 어제 장에 대해서는 종목을 매도할 자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바이오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살균 살충제 이제 뭐 살균제 제초제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딱 이 바이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벌써 또 마음 한켠이 좀 묵직해지면서 네. 제가 참 요즘 사명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너튜브에서 네.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굳이 상담해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빠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 최근에 정말 질문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현대바이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려웠던 박셀바이오. 또 뭐 나왔겠습니까? 오늘 또 빠졌으니까 시젠. 또 영원히 절대 강자일 줄 알았다가 너무 실망이 큰 이제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 또 이제 SK케미칼 제가 딱 40만 원 정도 매도하시라고 그랬는데 39만 9,500원 찍고 딱 그 44만 원, 아니 44만 9,500원. 밀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다시 40만 원 깨고 재매수까지.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은 이 정보를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지금 바로 질문을 못 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 너튜브에 정보 정말 많이 있고 네. 제가 거의 진입하는 가격과 청산하는 가격까지 많이 올려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거 질문을 주신 건 인바이오인데 제가 바이오 하는 순간에 지금 숨이 턱 막혔어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가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참 질문 주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자,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라든가 우리나라 여건상 제약바이오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뭐가 있습니까? 워낙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으로 육성될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에 좋은 부분이 뭐냐. 과거처럼 뭐 중동, 뭐 어디 뭐, 열사의 나라 이렇게 뭐 길을 놓으러 가고 다리 놓으러 가고도 굉장히 좋은 거고, 독일에 이렇게 뭐 탄광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 현 시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도 제약바이오가 최고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이제 전 세계 어디와 견져도 밀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선이 밀립니까? 건설이 밀립니까? 안 밀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최말단의 그 최정점, 말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최정점에 약간 좀 아주 기술적인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든가 독일 쪽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기라든가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어느 산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탑클래스에 들어간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도 불모지가 있다.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어느 정부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단기간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겨낸다. 끝까지 끌고 가면서 이겨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기다리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45만 원 그 즈음에서 한 차례 비중을 축소하고 40만 원 이하에서 비중을 또 늘리라는 그런 전략처럼 계속해서 박스권 대응을 진행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 주신 내용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본다라 그러면 무난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제 거래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신규 상장된 지 이제 움직임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주요 매물대 이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횡보하는 것과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인 종목이 횡보하는 것은 성격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그랬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업황이라든가 기업 내부에서 뭔가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조율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아차하면 조금 밀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 횡보를 한다는 건 냉정하게 말씀드릴 때 그냥 사람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종목이 생겨나고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없어집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이제 증권투자업계에 입문을 해서 제가 프로로서 벌써 16년을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길 가다가 누구 이제 제 얼굴 알아보고 어떤 종목 어때요? 이러면 제가 그 종목이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이미 16년간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매일같이 장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몰라요, 종목을.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은 종목이 상장되고 있고 많은 종목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뭔가 내부의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일 때의 흐름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10%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고 해봐야 15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에 뭔가 움직임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상향이 진행되거나 또는 딱 봤을 때, 자, 요런 흐름이죠. 대량 거래가 딱 봤을 때 한번 실리는 흐름이 있죠. 이런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방법은 대량 거래에 실리면 일단 캔들이 장대 양봉이든 음봉이든 장봉이 솟습니다. 장봉이 솟은 다음날 기본적으로 강보와 미상이 나올 때 그때 따라붙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매매 기법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현재 구간 뭐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유 불문하고 장 막 빠지고 괜찮은 종목 매드팩토 이런 종목 막 마이너스 6%씩 쫙쫙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혼자 8.76% 올라가는데 이 종목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천천히 끌고 가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되는 종목은 아주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종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2천억대 이상은 무난히 어떤 종목이든 변동성만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대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망, 신규 진입에 대해선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대량 거래 수반되고 난 다음날 강보합이 뜰 때 아마 제가 크게 외치겠죠. 들어갑시다 하고 그때 한번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립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바이오 질문 주신 분 지금은 손실 보셔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제약바이오 주에 대해서는 전망이 아주 밝으니까 조금만 버티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약바이오 주에 대해서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개인 너튜브로 오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많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HMM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비중 50%고 15,731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볼게요. HMM 오늘 0.36% 강보합 마감하면서 14,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HMM은 네. 지금 50%, 뭐 50%면 이제
다 사셨네요. 예, 충분히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HMM을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고 뭐 지금 너무나도 가슴 설레이고 막 폭등할 것 같은 종목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분들에게는 예외겠습니다만 조금 현금이 좀 그래도 한 20-30% 있는데 뭐를 좀 들어가 보면 좋을까? 장도 좀 어수선한 것 같고 걱정되는데 조금 꾸역꾸역 아주 우상향 천천히 이렇게 밀고 나갈 종목이 없을까? 궁금하신 분, 현금 여력도 되시는 분이 있다라 그러면 다 필요 없고 HMM 와. 내일 시가에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MM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네. 일단 최근에 여러분 가장 가격이 급등한 게 뭐다? 곡물, 곡식류, 곡물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상 운임이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 해상 운임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HMM 벌써 좋은 느낌이 막 느껴지죠? 자, 재밌는 현상이 배라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저도 이거 스마트폰 씁니다만 이 스마트폰 신제품이 싼가요? 이게 중고가 싼가요? 중고요. 당연히 내가 하루라도 사용하면 중고입니다. 네. 중고가 더 싸고 신제품이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물이랑 똑같아요. 배를 도크해서 이제 건물을 올리듯이 1층부터 쫙 지어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납기까지 기간이 꽤 되죠. 우리가 빌딩 하나 짓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배가 급하게 빨리 필요할 때는 중고 성가가 신가, 새로 나오는 새 배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오늘 뭐가 비싸게 거래된다고요? 철광석의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래된 배들, 배 좀 수명이 오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만든 배, 네. 큰 배. 배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고철, 스크랩이라고 그러죠? 스크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오래된 구형 배의 중고 성가보다 오히려 고철 값이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래된 벌크형 배들은 뭐가 나타나냐면 그 배 자체를 그냥 고철로 폐기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배 이거 중고 성가로 사는 값이 고철 값보다 이게 더 싸니까 고철 값이 훨씬 더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구형 선박에 대한 폐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물동량이 막 늘어나는데 BDI 쪽보다는 이제 컨테이너가 더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해상 운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해 쪽 또 이제 해상 운임을 매기는 지수가 있는데 그건 기울기가 그냥 수직 상승입니다. 네. 거기다가 BDI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HMM 여러분들 너무 이거 얘기하기 길어졌는데 HMM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대문짝만하게 뭘 붙여놨냐면 12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모두 만선. 뭐 고기 잡는 배가 아닌데 뭐가 만선이겠어요? 화물이 만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기울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배가 일단 우리만의 회사가 물동이 많아지고 있고 운임이 올라가고 있고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전히 실물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는가의 문제 때문에 좀 더디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MM에 대해서는 제가 너튜브에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 3만 원대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4,100원이죠. 자, 3만 원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인사드리는 이 시간에 중간중간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회사가 3만 원 갈 거라고 보니까 오늘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은 저 말고 HMM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하고도 꼭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50%라는 비중이 조금 그래도 한 종목에 또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일단 포트에 한 20% 정도 담는 것에 대해선 적극 권장, 적극 찬성. 저는 이 종목 3만 원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HMM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좋게 전망을 보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신규로 진입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전망이 밝으신데? 물론이죠. 그쵸?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적극 찬성, 적극 권장이라고 했죠. 네,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맞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 종목도 지금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한 종목까지 추천주가 은근슬쩍 또 나왔어요. HMM. 목표가 3만 원까지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분 한 분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8,832원, 비중은 15%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1.9% 상승하면서 8,56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제가 이거 좀 재무적인 것도 하나만, 아까 이미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자, HMM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또 이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걸로 아직 오해할 수 있으니까, HMM 현재가 화면에서 그 자료 화면 찾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증권사 HTS 어느 증권사에서나 공급되는 이 화면, 자, 12개월 포워딩 퍼라는 거는 이제 향후 실적 추정치를 감안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가 3.94배랍니다. 자, 퍼가 3.94배.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 평균 퍼가 몇 배죠? 12배에서 13배 정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만 따라간다고 하면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 종목이죠. 자, 이 회사 현대상선입니다. 예전에 사명을 바꾼 거예요. 퍼가 3.94배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평균 수익성 퍼 대비했을 때 4분의 1,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자, 근데 이게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아니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절반 따라오는 게 과한 겁니까? 네, 자, 3만 원. 그래서 외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 인프라코 주셨나요? 두산 중공업 주셨나요? 뭐 주셨죠? 두산 인프라코어요. 네, 뭐 둘 다 봐도 좋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딱 모르는 종목이 나왔다. 뭐 두산 인프라코어를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잘 모르는 종목이 나왔을 때 빠른 시간에 이 종목을 어떻게 객관화해서 내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분석하는 방법 제가 빠르게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가 화면을 딱 여세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딱 했을 때 이 회사가 여기 옆에 보이죠. 현재가 화면 옆에 보면 코스피 200인지 뭐 코스닥 150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인덱스 지표에 속할 만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 대표주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왜 확인하는 거냐면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이라고 찍혀 있는 순간에 이 종목은 뭐냐면 시장의 움직임을 좀 이제 같이 따라가요. 왜냐면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왔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 기업이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억 미만의 종목은 움직이는 것과 노리는 타이밍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 1조 원 이상이 되고 한 2조 원에 육박하는 비교적 외형, 덩치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2조 원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좋아서 2조 원이지 2조 원을 어디서 구경합니까? 그 정도 큰 회사라 그러면 이미 업황의 영향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작은 어떤 재료 한두 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되냐면 수급과 변동성이 매집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2조 원에 가까우니까 업황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업황을 어떻게 분석하냐? 여기 딱 나와 있는 자료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증권사 자료에 뭐가 나와 있냐면 퍼라는 게 두 번 써 있어요. 앞에 퍼라고 한번 돼 있고 뒤에 12개월 포워딩 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퍼보다 뒤에 퍼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최근에 나온 실적보다 앞으로 나온 실적이 예상치가 맞건 틀리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100% 장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2020년 4, 4분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쭉쭉 빠지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좋다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원래는 1억 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8,500입니다. 1시간 지나서 지금 보니까 뭐 8,300입니다. 계속 낮추고 있어요.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수치를 많이 바꾸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평균이 12배, 13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29배, 7.44배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PBR 자체가 0.79라 그러면 이 회사 전체 시가총액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비교했을 때 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린이 여러분, 매매를 할 때 기본적인 재무는 여기까지 보면 끝. 이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재무학 박사가 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다 하신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빨리 잘 되고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밑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쭉 밑으로 당겨보면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런 정보 다 줍니다. 그냥 무료로. 자, 분기 단위로 봤을 때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이런 추이를 좀 봤을 때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좋은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재무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자, 결론.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이게 차트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고 하는 건데 네. 100점 만점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가까울 점수를 주려면 최소한 21 이평선, 자 볼린저 밴드 중단선이 21 이평선이에요. 최소한 우상향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이 위에 있으면 되고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보다 위에서 순서대로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그러죠. 정배열까지 되고 있으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일단은 중립 구간이다. 중립 구간.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가격 매력은 높은 상황입니다만 뭔가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천천히 따라가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만 급하게 지금 타이밍을 노릴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기법 교육까지 오늘 같이 좀 섞어서 그러게 드렸습니다.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까지 지금 전문가로 만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로코어는 저평가돼 있으니까 조금은 지켜보시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나영우 전문가가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추천주 보실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어제 일단 제가 그 드린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종목이 상신 EDP 드렸죠. 네, 상신 EDP 드렸는데 그렇게 뭐 오늘 시장 상황 자체가 뭐 큰 움직임도 없었고 아니 그 시장 상황 자체가 썩 좋진 못했고 뭐 상신 EDP 그냥 무난하게 제자리 걸음 정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16,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같이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향후 이 방송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너튜브를 통해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맥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의견 유지입니다. 네, 계속 유지하시고요. 네, 오늘 추천주는 어떤 건가요? 자, 오늘 추천주는 네. 앞서 제가 그래서 말문이 막히고 목이 메어왔던 게 이제 바이오 종목들. 네. 자, 현대바이오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태풍의 눈으로 진격을 해봐도 괜찮다. 네. 우리가 태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역설적으로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두려워만 할 필요 없고 뭐 피하려고만 할 필요 없습니다. 태풍의 눈으로 정면 돌파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매수매도 너튜브 꼭 확인해 보십시오. 네. 7번 단타에서 평균 7에서 10%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8번째 진입하자고 제가 오늘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너튜브에 영상을 남겨놓고 왔습니다. 8번째 진입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집 단가는 내일 시장이 지금 야간장 흐름도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도 지금 현재 야간 시장 동향의 흐름만 반영한다라고 하면 일단 약보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조금 더 밀려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 저점이 23,000원에서 22,000원입니다. 이게 딱 채널 지표 밴드 하단선하고도 맞물리는 자리인데 23,000원, 22,000원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한번 밀려나 버리게 되면 딱 보다시피 한 차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움직임 나왔다가 또다시 저점 대비해서 한 60-70% 들어 올렸다가 쭉 밀리면서 변동성 키우다가 횡보하는 흐름 나오고 있죠. 이 위치에서 한번 이탈된다라 그러면 전체적인 매물대가 한 구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21,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을 건데 네, 만약에 내일 시가 갭으로 21,000원을 깬다라 그러면 제가 추후 다시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나영우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너무 끝나는 시간이 아쉬운데요. 여기서 저희는 나영우 전문가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